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네,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지금 그 뉴욕 플러싱에서 이 아이들, 갓난 아이들이 지금 살해됐다는 그러한 소식을 저희가 2부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 그 데이케어 센터가 이 한인들이 많이 있어서 혹시 이 한인과 연관된 이 사건이 아닌가 저희들이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나오는 거 보면은 저 데이케어 센터의 이름이 메이신 케어라고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중국 이름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행스럽게 한국인들은 연관이 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다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 평양에서 2박 3일간 일정으로 열렸던 남북 정상회담이 끝이 났고 또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평양에서 들려온 소식이 상당히 반가울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본인도 또 굉장히 좋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보다는 이 평양 그 남북 정상회담이 많은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좀 사면초가 같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네.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들 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좀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들려오는 그런 결과 소식들이 좀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숨통을 틔워주지 않는가 그런 좀 느낌도 있고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적극적으로 트윗하면서 반색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최근에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렸었죠. 이 마이클 코언, 폴 매너포트 같은 핵심 측근들이 잇따라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배신을 한 거죠. 로버트 뮬러 특검 쪽과 딜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겠다는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지금 계속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이고 거기다가 브렉 캐버너 연방 대법관 지명자는 갑자기 터져 나온 이 성폭행 그 의혹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 여기다 또 최근 여론조사 보면 각종 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공화당 텃밭에서 뭐 텍사스에서도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선전하는 양상 뭐 이렇게 맞아요.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어렵고 여기다가 미중 무역 전쟁 뭐 일반 시민들은 지지하는 것 같은데 역시 뭐 기업이라든가 자본가 소위 얘기하는 좀 미국을 이끈다는 엘리트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해서도 많은 이 논란들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려웠는데 지금 남북 정상회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호재가 되고 있고 또 뭐 최근 경제적으로 미국의 어떤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또 경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난국을 지금 돌파하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평양에서 나온 이 남북 정상회담 그 9.19 평양 공동선언 이 선언 발표 후 1시간 만에 지금 트윗을 적극적으로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열렬한 환영의 뜻을 나타낼 정도로 좀 반색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다음 주에 뉴욕에서 유엔 총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뭐 문재인 대통령과도 만날 예정이고 또 오늘 보니까 이제 아베 총리와도 그 다음 날 또 만날 예정이고 그래서 다음 주 뉴욕이 또 정상들 간의 또 외교의 무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에서 또 폼페오 국무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좀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래서 다음 주가 또 굉장한 또 우리 입장에서 흥미로운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들고 간다는 그런 메시지가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다음 주에 굉장히 좋은 소식들이 또 많이 들려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다음 주에는 유엔에서 이제 한미 그리고 미북 간 외교전이 펼쳐진단 말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입니다. 이게 또 남북 정상회담이 끝난 바로 직후에 생기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더 관심이 모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타이밍상으로 글쎄요 참 아주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그 얘기를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듣고 싶어 할 텐데 바로 이렇게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내일이죠. LA 시간으로는 내일 한국을 출발해서 뉴욕으로 가서 3박 5일 동안 뉴욕에 머물면서 이제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3박 5일 일정 중에 핵심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24일 월요일 LA 시간으로 월요일 그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만나는 한미 정상회담이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논의할 내용들이 굉장히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알려진 것처럼 김정은 메시지라고 하죠. 김정은 메시지, 이 비공개 메시지인데, 그러니까 9.19 평양 정상 그 선언에서 포함하지 않은 6가지에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비공개 내용을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할 예정인데, 과연 이제 이 김정은 메시지가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지, 그리고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거의 17시간 지금 그 보도 나온 것을 보니까 2박 3일 동안 17시간 이상을 대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을 나눴고 네. 거기에서 그 공개한 그 선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도 내용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대화 나눈 것들도 다 지금 전달을 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얼마나 충족시켜 줄 수 있을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기대치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비핵화와 관련해서 비핵화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고요. 그 공식 발표된 내용은 이제 선언적인 내용이고 그 선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전달할 내용이 아니겠는가, 이런 좀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거 내용을 전달받고 북한이 바라는 거는 이제 미국의 상응 조치란 말이에요. 네. 예, 미국도 어느 정도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맨날 우리만 하느냐, 이제 이게 북한의 불만인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북한이 원하는 상응 조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답을 해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잘 맞아 떨어진다고 한다면 굉장히 이 앞으로 미국 그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네. 예상이고, 어제 그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죠, 남관표 2차장이 프레스센터에서 그런 설명을 했어요. 한미 정상이 만나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미국 대화의 돌파구로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근데 돌파구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게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 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설명도 마찬가지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지금 설명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남북이 그 미북 관계 진전을 이루기 위한 실천적인 협력 방안들을 심도 있게 그렇게 그 협의했고,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루겠다 얘기했기 때문에 아마도 비핵화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음 주에 다루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됩니다. 네. 근데 뭐 두 사람 간에 이제 논의가 잘 되긴 합니다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좀 추상적인 얘기들만 그렇죠, 나와요. 맞아요. 뭐 대화의 돌파구가 어떻다느니, 실천적 협력 방안이 어떻다느니, 이런 거밖에 없는데, 두 사람이 만일에 정말 논의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뭐 어떤 것지 그렇죠. 지금 예상이 되십니까? 지금 그래서 다들 궁금해하는 게 그 부분이죠. 네. 지금 추상적인 부분은 알겠는데, 뭐 선언적 의미라는 거 알겠는데, 그럼 그걸 뒷받칠 만한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우리가 좀 믿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그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 이 김정은 메시지의 그 내용이 핵심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설명에 보면 이제 합의문에 담지 않은 내용들이 있고 미국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줄 그런 계획이 있다고 했는데, 그 몇 가지가 지금 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영변의 핵시설인데요. 영변 핵시설이 우리가 그냥 핵시설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보면 390동에 달하는, 그러니까 390동에 달하는 크고 작은 그런 시설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히 어디를 어떻게 폐기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은 미국이 원하는 거란 말이죠. 없애겠다는 뜻은 알겠지만 그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면 그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정확히 어디를 어떻게 폐기하겠다는 건지, 이거를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 담겨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폐기하는 거는 어디를 어떻게 폐기하는 것도 좋은데, 그러면 어디를 어떻게 폐기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북한이 폐기했다고 해도 그걸 아무도 확인을 못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폐기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결국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이 같은 이런 그 공인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의 어떤 사찰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어디를 어떻게 폐기한다는 것이고, 그 폐기 과정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구를 통해서 담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 미국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예상이고요. 상응 조치, 북한이 원하는 미국의 상응 조치는 종전선언의 어떤 방식이라든가 순서 이런 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체적인 언급을 할 것으로, 또 그렇게 해줄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또 그 밖에도 북한의 이제 핵 리스트 핵이 있는데 이제 그 리스트를 구체적으로 미국이나 또는 뭐 IAEA 같은 그런 국제기구에 신고할 것인지 그런 부분 그리고 그렇게 신고할 경우에 대북 제재 해제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미국이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과 북한이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금 미국과 북한이 서로 궁금해하고 또 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 다음 주 월요일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예상이 그러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으로부터 네. 이제 받은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거고 네.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좀 전해 주시오 하는 얘기일 거고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것을 받았을 때 그래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식적으로 얘기가 되는 거는 사실 두 채널이 함께 만나야 되는 거죠. 북한과 미국이. 물론 북한과 거기서 미국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그러면은 문 대통령 김정은한테 이렇게 전해 주시오. 이럴 일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지금 김정은은 이런 오퍼를 가져왔습니다. 이런 오퍼를 내놨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자 트럼프 대통령께 전해드립니다. 이런 뭡니까 이제 단계밖에 지금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뭐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디테일하게까지는 얘기 안 해도 그런 얘기를 다 메시지 받았으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 뭔가가 전달이 되면 가면 오는 게 있고 오면 가는 게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수준의 답은 해줄 거로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그 이상의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미국 정상이 또 만나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뭐 그 폼페오 국무장관과 리용호 외무상이 또 만나기로 하고 했으니까 여러 채널을 통해서 미국 측의 의사가 미국이 만족을 했다고 한다면 전달은 될 거로 보여져요. 그렇지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최소한의 답은 듣지 않겠는가 그렇게 얘기해 주는데 뭐 알았어 생각해 볼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거는 왜냐하면 여기서 주는 게 굉장히 구체적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어느 정도는 대답을 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실제로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 측은요. 네. 우리가 뭘 원한다를 분명히 얘기를 했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네. 그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잘 보면 뭘 원한다고 한다기보다도 이미 북한으로부터 답을 얻은 것 같아요. 자세히 보면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뭐라고 그랬냐면 이 남북 정상이 그 정상회담 끝나고 공동선언 발표하고 나서 1시간 만에 트윗을 했고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또 기자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지난 16일에 엄청난 김정은의 편지를 전달받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물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보낸 서신을 받은 거로 보여주시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그러니까 북한과 관련해서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남북 정상 공동선언 나오자 1시간 만에 발표한 트윗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최종 협상에 필요한 핵사찰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누클리어 인스펙션.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내용을 잘못한 거 올린 건지 아니면 이 의도적으로 이런 글을 올린 건지 굉장히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실수해서 올렸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고요.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뭘 몰라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올렸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누클리어 인스펙션이라는 표현을 집어넣은 것을 보면 김정은에 보내준 서신도 그렇고 또 폼페오 국무장관이 얘기하듯이 그동안 언론에 드러내진 않았지만 물밑에서는 계속 미국과 북한 간에 접촉이 있었다고 폼페오 국무장관도 인정을 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이 핵사찰을 받는 것으로 사실상 미국에게 언지를 주지 않았는가 좀 그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할 그 김정은 메시지의 핵심도 핵사찰을 받겠다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펜스 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이 핵사찰을 약속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최종 협상에 붙여질 핵사찰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시험장을 또 영구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펜스 부통령이 굉장히 강경한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파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자면 이미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핵사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좀 들은 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국무부 발표도 그렇고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물론 또 정상회담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뜻밖의 또 지금 이렇게 예측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나타나는 이런 그 신호라든가 사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자면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이 굉장히 전향적인 비핵화에 대해서 그런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낼 때 이미 핵사찰과 관련된 내용을 담아서 보내지 않았겠는가 지금 그런 지금 그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석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이제 월요일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모닝뉴스를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